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어째서인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 말이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한 힘이 여러분의 지갑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복잡한 현상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려운 경제 용어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과 소중한 자산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혹시 모를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 사랑하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금리 인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적용되는 가격, 즉 이자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반대로 돈을 빌리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걸까요? 대부분은 물가 상승,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건값이 계속 뛰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조절하려 합니다.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고 저축을 유도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임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인 것이죠. 이러한 이자의 오름세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서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건 바로 대출 이자일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분들께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죠.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결국 만기가 되어 재대출을 받거나 대환대출을 고려할 시점에는 더 높은 이자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적금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대출이자 상승폭에 비하면 그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계는 저축액보다 대출액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은 가계의 금융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떨까요?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비용이 커지겠죠.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 해도 이자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니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매달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가계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금리라는 작은 숫자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혈액순환과 같은 돈의 흐름을 바꾸고 개인의 가계는 물론 기업의 투자,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우리 경제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압력과 함께 우리 삶을 더욱 옥죄어오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의 그림자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마련이나 투자, 혹은 생계를 위해 대출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은행 문턱이 낮아지고 돈을 빌리는 이자가 저렴해지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어 자산을 늘리거나 소비를 이어갔죠. 특히 부동산 시장은 불패 신화처럼 여겨지며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미래를 담보로 과도한 빚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낮은 수위에서는 평온해 보이지만 조금씩 물이 차오르면서 알 수 없는 균열을 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쌓여있는 빚더미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자리하고 있죠.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구당 평균 부채액을 들여다보면 그 무게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는 약 9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이는 빚을 내지 않은 가구를 포함한 평균치이니 실제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들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의 전경을 보면서 저 건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빚으로 지탱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거운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이 정도 이자는 감당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대출이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 버린 겁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구르면서 점점 커져 거대한 눈사태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눈덩이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 우리를 향해 굴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을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매달 날아오는 신용카드 명세서나 대출 상환 고지서에는 점점 더 많은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고 우리 지갑은 더욱 얇아져만 갑니다. 금리가 1% 피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수조 원씩 늘어난다는 분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금리가 2%에서 5%로 3% 피만 올라도 월 상환액은 수십만 원씩 껑충 뛰게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갑자기 불어나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마치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방 크기는 그대로인 채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함과 압박감일 겁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죠. 이처럼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결합은 우리 경제에 위험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빚을 진 개인들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가게들은 손님이 줄어 문을 닫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투자를 미루게 되겠죠.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의 작은 변화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켜 결국 거대한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많은 가구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들도 부실해질 수 있고요. 이는 다시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장의 탑이 이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빚이 많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듯 이 위기의 징후들은 이제 우리 삶의 문턱까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턱까지 가까이 다가온 위기의 징후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곤 하죠.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몇몇 위기들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려 볼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과 외화 부채가 쌓여가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한 기업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과 같았죠. 여기에 아시아 전반의 금융시장 불안정이 겹치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자 원화 가치는 폭락했고 기업들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게는 물론 기업들도 자금난에 허덕였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내어놓으며 국가를 살리려 애썼던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과도한 부채와 외부 충격이 맞물렸을 때 얼마나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인 셈이죠. 당시의 아픔은 아직도 우리 사회 깊숙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옮겨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기는 또 다른 형태의 빚이 어떻게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품 위에 위태롭게 지어진 모래성 같았죠.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집을 포기하기 시작했죠. 주택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은 폭락했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그 시절의 모습은 저금리 시대의 과도한 부채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앙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유럽을 강타했던 재정 위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수년간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과도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들 국가의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국가부도 위기까지 거론되었고 유럽 연합 전체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은 글로벌 시대의 부채 문제가 어떻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는 혹독한 긴축 정책을 통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위기들을 돌이켜보면 공통된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부채와 급격한 금리 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렸을 때 평온했던 경제가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IMF 위기 때는 기업 부채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가계 부채가,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때는 국가 부채가 핵심 원인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방아쇠는 대부분 금리 인상이었죠. 마치 평소에는 잘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가속 페달만 밟히는 상황에 처한 것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았던 그 징후들을 우리 주변에서 다시금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높아지는 금리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계부채의 그림자. 어쩌면 우리는 지금 대자비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외면하기보다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배우고 행동한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고 한숨 쉬는 것을 넘어 과거의 위기 속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